휴먼 다큐 레전드 여행 드라마. 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 걸어서 저 하늘까지. 제일부 바람에 구름 가득. 라오스 여행 20째 날 이루어질 수 없었던 나의 첫사랑. 8. 그리곤 곧바로 경운기를 불러 쓸만한 돌부터 챙기면서 손수집을 짓기 시작했다. 그렇게 알뜰살뜰 내 손으로 내 집을 지어보겠다는 일념으로 꼼짝 못하고 오직 집을 짓는 일상에 붙잡혀 살게 되다 보니 살겨운 그녀와의 생활도 한 달에 한두 번 정도씩 찾아주는 위문에 만족하면서 이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한번 시작을 하면 끝장을 보겠다는 그 놈의 고집 때문에 계절이 완전히 한 바퀴를 돌아서 다시 제자리에 왔는데도 아직 완공을 하지 못하고 그저 아직 현재 진행 중인 말뿐인 전원주택에 매달려서 세워라 내워라 제사보다는 제상에만 관심이 많은 꼬마들처럼 집 짓는 것보다는 막걸리 한 사발, 내기바둑 등에 푹 빠져서 이 동네 저 동네 잔치집들을 마실 다니며 시간 부수기 일수. 더더욱 물 좋고 공기 좋은 곳은 틀림없으니 주말이면 친구들도 아름아름 바리바리 싸들고 찾아와선 시냇가에 발을 담그고는 기타를 치면서 매운탕을 끓이고 고기를 구워서 거하게 한잔하는 등 놀아주는 발길이 끊기질 않으니 속세를 등진 척만 하는 신선 노름이 따로 없는 것 같았다. 그러나 유급휴가도 끝난 지 오래. 몇 푼 벌어놓은 돈을 솔솔 빼먹는 재미에서 헤어나질 못하고 아직 일할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탱자탱자하고 있는 나를 그냥 보고만 있을 세상과 그녀가 아니었으면 당근 결국 올 것이 오고야 만 것 같았는데 그녀는 도저히 하루 이틀도 아닌 벌써 1년 이상을 그렇게 지내는 내 꼬라지를 보고는 마냥 좋아할 리는 만무.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고 참다 못해선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잔소리가 늘어나더니 혹시 자기 때문이라는 자책까지로 비약. 급기야 나를 놓아준다고 하면서 어느 날 갑자기 일본으로 사라져 버린 것이었다. 물론 그 시절 모든 것이 과도기였기에 특히 생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여성들도 경제활동이 열악한 산업전선에서의 고달픔을 감안하고라도 급격한 사회 진출을 하고들 있었는데 하지만 그것도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처럼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일만은 아니었기에 유행처럼 무작정 상경하는 젊은 아가씨들은 외모에 따라 다방과 식당 그리고 상대적으로 수입이 좋은 유흥가 등에서 일을 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했는데 동생들 뒷바라지에 어쩌다 대학생 애인이라도 만나면 그 한 많고 애달픈 돈을 몽땅 갖다 바치는 수뇌보들이 되고 말았는데 어쩌면 그녀도 그런 소외된 세상에 어떤 모퉁이와 같은 휴전선 인근 외딴 농가의 삼남일녀의 외동딸로 태어나 오직 피부치를 위한 아낌없는 헌신의 길을 선택. 무소불위처럼 자신을 불사르며 살아왔던 것뿐. 마침 한국도 해외여행 자유화에 따른 역관광이 시작되면서 이웃 일본의 대형 호텔에서 그녀의 준수한 외모에 유창한 일본어 실력을 알아본 스카웃 제이는 어차피 한국 화류계의 은퇴를 앞두고 있었던 그녀에게는 마지막 기회가 분명. 다시 한번 자신의 가족들을 위한 선택에 역시 사랑도 부질없음에 그저 나는 걸림돌에 불과 불 보듯 뻔한 상의는 건너뛰어버린 일방통행으로 강행. 단지 언제 나처럼 내게는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자신의 소유로 되어 있던 속리산 땅과 자동차를 내게 마지막 선물로 이전해 주겠다는 전화 한 통을 끝으로 준비된 이별을 되새기며 미련 없이 한국을 떠나버린 것이었다. 처음에는 야속한 마음을 달랠 수가 없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무리 우연처럼 다가온 속 깊은 사랑이었지만
언제든 이별을 필연으로 전제한 사랑이었음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혹시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설마의 사랑의 현실을 무시한 도피성 사랑에서 벗어나질 못한 일말의 유지관리의 책임에 문제가 있었음이 분명. 어차피 그녀는 떠나버린 돌이킬 수 없는 엎질러진 물. 그것이 우리의 운명이었다면 기꺼이 받아들이고 축복을 하면서 각자의 길을 가야 함이 당연. 이미 떠나버린 내 사랑의 전설로 기억함이 현실이었고 그녀가 아니면 안 될 것 같았던 시간들도 차츰 지워지면서 그녀가 나를 보내준 것처럼 나도 그녀를 보내줄 수 있음을 알게 되었고 비로소 그녀가 없는 내 삶의 현실을 실감하게 되었다.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서 계속됩니다.